노년에 들어서면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대비해 요양원을 떠올리지만 요양원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닙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더 품위 있고 자율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대안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도움, 기술의 발전을 활용해 어떻게 노년기를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요양원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노년기를 준비하는 실질적인 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요양원 외에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들.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은 요양원을 대신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문 간병인이나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약물 관리, 식사 준비, 청소 등 일상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익숙한 환경에서 편안함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돌봄 서비스는 특히 가족들과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더 효과적입니다. 정기적으로 가족의 방문과 전문적인 돌봄이 조화를 이루면 정서적인 안정감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간병인이 와서 하루 일과를 돕고 저녁에는 가족이 시간을 함께 보내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정 돌봄 서비스는 요양원에 비해 비용 면에서도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제나 맞춤형 서비스를 선택하면 필요한 만큼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신체적으로 큰 도움이 필요하지 않지만 일상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적합합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선택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제공자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증된 기관이나 지역복지센터를 통해 간병인을 소개받으면 신뢰성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과 가족이 원하는 돌봄 수준과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것은 단순히 편리함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노인이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유지하도록 돕고 일상생활에서 독립성을 잃지 않게 합니다. 예를 들어 간병인의 도움으로 필요한 일은 해결하되 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맡기는 방식이 자율성과 자존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공동생활의 장단점.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노년기를 더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한 집에 살거나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며 서로 돕는 것은 경제적이고 정서적으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가족의 보살핌을 받으면 노인들은 외로움을 덜 느끼고 가족 간의 유대감이 더 깊어집니다. 이 방법은 특히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자녀나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노인들에게 큰 기쁨과 의미를 줍니다. 또한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면 외부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식사 준비나 병원 동행 같은 일을 가족이 나누어 맡으면 비용도 절약되고 관계도 더욱 돈독해집니다. 그러나 가족과의 공동생활은 단점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활 방식과 기대치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돌보는데 부담을 느낄 수 있고 노인들은 독립성을 침해당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명확한 역할 분담과 꾸준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공동생활의 성공을 위해서는 서로의 공간과 개인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용할 전용 공간을 마련하거나 각자의 일정을 서로 조율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노인에게도 일정 부분의 독립성을 유지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가족과의 공동생활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요양원에서의 간접적인 돌봄과는 다른 강력한 지원 시스템입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지내면 노인들에게 의미 있는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손주를 돌보거나 집안의 사소한 일을 돕는 등 자신의 기여가 느껴질 때 노인들은 더 큰 만족감을 얻습니다. 이는 노년기의 우울증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자녀 세대가 직장과 가족 돌봄을 병행하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노인들은 자신의 요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정기적으로 가족 회의를 통해 서로의 기대와 불만을 공유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결국 가족과의 공동생활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정서적 유대와 상호 지원을 통해 더 나은 노년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방식이 성공하려면 모든 가족 구성원이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2. 노년기를 위한 새로운 돌봄 방식. 공유주택 또는 실버 커뮤니티의 장점. 공유주택과 실버 커뮤니티는 요양원을 대체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노인들은 각자의 독립적인 공간을 가지면서도 공용 공간에서 다른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는 고립감을 줄이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버 커뮤니티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 클래스, 취미 활동, 영화 감상 모임 같은 프로그램은 노인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노년기에 흔히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을 효과적으로 예방합니다. 공유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적인 효율성입니다. 공동으로 생활비를 나누고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함으로써 개인적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 식사 준비나 공용 차량 사용은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이러한 환경은 정서적으로도 큰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비슷한 연령대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 공감대가 형성되고 상호 지지와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독립성과 사회적 연결을 동시에 원하는 노인들에게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공유주택이나 실버 커뮤니티를 선택할 때는 개인의 필요와 선호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시설의 위치, 제공되는 서비스, 그리고 주민들과의 조화 등을 신중히 검토하면 더 만족스러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돌봄과 자율성을 모두 챙기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 맞춤형 돌봄 서비스는 노인 개인의 필요를 세심하게 반영한 돌봄 형태로 요양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돕습니다. 이 서비스는 간병인이나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집에 방문해 약물 관리, 신체 보조, 집안일 등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큰 장점은 유연성입니다. 필요한 시간과 서비스만 선택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높은 품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집안일이나 간단한 건강 체크만 필요한 경우에는 간단한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돌봄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자녀들이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간병인이 부모님의 일상적인 돌봄을 담당하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더 나은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지원도 맞춤형 돌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병인은 단순히 신체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교감을 통해
노인의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이는 요양원에서 제공받기 어려운 개인화된 정서적 지원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이 서비스는 특히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만 일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적합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에서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은 독립성을 중시하는 노인들에게 이상적입니다. 맞춤형 돌봄 서비스는 가족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간병인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도움을 제공하면 가족은 부모님과 더 질 높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는 간병인에게 돌봄의 실질적인 부분을 맡기고 정서적 지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맞춤형 돌봄 서비스의 또 다른 장점은 지속적인 건강 관리입니다. 전문 간병인이나 간호사는 노인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며 필요한 경우 가족과 의료진에게 즉각 보고합니다. 이는 질병의 초기 징후를 발견하고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더불어 맞춤형 돌봄 서비스는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요리와 청소를 주로 돕는 서비스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이동 보조나 병원 동행 같은 더 구체적인 도움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런 요구에 맞게 프로그램을 설계하므로 개별화된 돌봄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기술과도 결합해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병인의 스케줄과 노인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도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과 간병인이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노인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홈 케어 시스템. 스마트 홈 케어 시스템은 기술을 활용해 노인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혁신적인 돌봄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은 센서와 스마트 기기들을 통해 노인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도움을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낙상 감지 센서가 노인의 낙상을 즉시 감지하고 가족이나 응급 서비스에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약 복용 알림 기능은 노인들이 약을 제때 복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특히 기억력이 감퇴하는 노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약 복용 알림이 울리면 노인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기술적 도움은 일상의 안전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마트 조명과 온도 조절 시스템도 노인의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음성 명령으로 작동하는 조명은 밤중에 안전한 이동을 돕고 자동 온도 조절 기능은 계절에 따라 적절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노인들의 생활 환경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족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도 스마트 홈 케어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영상 통화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 디바이스는 노인들이 가족과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경제적인 효율성도 주목할 만합니다. 초기 설치 비용은 다소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요양원 비용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또한 필요한 기능만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예산에 맞게 맞춤 설정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홈 케어는 노인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가족과 간병인 모두의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기술의 도움으로 요양원을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노년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혁신적인 방식입니다. 3. 요양원을 대체하는 방법의 장단점 분석. 요양원과 비교한 가정 돌봄의 장점과 한계.
가정 돌봄은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양원보다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숙한 공간에서의 생활은 노인의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이는 특히 치매나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더욱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가정 돌봄은 전적으로 가족과 간병인의 협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제공 가능한 돌봄의 수준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시간 상주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 돌봄이 더 큰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재정 상황에 따라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요양원은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노인의 독립성을 제한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반면 가정 돌봄은 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요인입니다. 가정 돌봄의 한계 중 하나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심리적, 신체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가족들이 돌봄 역할을 분담하기 어려운 경우 간병과 일상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병인과의 협력 또는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 돌봄은 노인의 삶에서 가족과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요양원에서는 가족 방문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가정 돌봄에서는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반면 가정 돌봄이 항상 이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충분히 협력하지 않거나 간병인이 필요한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돌봄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인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양원은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와 구조화된 일정을 제공하지만 종종 개인의 선호나 자유를 제한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가정 돌봄은 보다 유연하게 노인의 생활 방식을 존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원과 가정 돌봄 중 무엇이 더 적합한지는 노인의 건강 상태, 가족의 상황, 그리고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선택지의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두 방식을 병행하거나 적절히 조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정 돌봄은 노인의 품위와 독립성을 유지하며 정서적으로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입니다. 가족과 간병인 그리고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가정 돌봄의 한계를 극복하고 요양원의 이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비용, 정서적 안정감, 그리고 독립성의 균형. 노년기의 돌봄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용, 정서적 안정감, 그리고 독립성 간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요양원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높은 비용이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요양원을 이용해야 할 경우 재정적 부담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정 돌봄은 비교적 경제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족 구성원이 돌봄을 분담하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집이라는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하면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기가 더 쉽습니다. 이는 노년기의 심리적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서적 안정감은 단순히 비용과 독립성의 문제를 넘어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인이 자신의 삶에서 여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느낄 때 행복감과 자존감이 유지됩니다. 요양원에서는 일정과 활동이 구조화되어 있어 이런 자유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 돌봄에서는 이러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방에서 원하는 활동을 하고 익숙한 주변 환경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은 노인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위안을 줍니다. 이는 단순한 편리함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이상적인 균형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충분치 않거나 가족의 지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선택지를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요소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적합한 돌봄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노년기의 자율성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조언.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준비와 계획. 노년기의 자율성을 유지하려면 경제적 자립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철저한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연금, 투자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 수익을 활용해 정기적인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지출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노년기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수적인 생활비와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 주택에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 6개월에서 1년간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비상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경제적 불안감을 줄이고 더 큰 재정적 독립성을 제공합니다.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정 전문가나 투자 상담사와 정기적으로 상담해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전략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활동을 고려해 보세요. 파트타임 일자리, 프리랜서 활동 또는 취미를 활용한 부업은 정기적인 수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율성과 품위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건강관리와 일상생활을 위한 현실적인 팁. 노년의 자율성과 품위를 유지하려면 무엇보다도 건강관리가 필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를 활성화시키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씩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은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관절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이는 노년기 독립생활의 기반이 됩니다. 식단 관리 또한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과일, 채소, 고단백 식품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공식품과 과도한 설탕 섭취를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면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 곳곳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자립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홈 시스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정신적인 안정감도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과 같은 간단한 마음 챙김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취미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건강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친구나 이웃과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면 정신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감과 함께 노년기의 외로움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며 고립되지 않는 방법. 노년기에 고립되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가족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전화통화, 영상통화 또는 자주 방문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산책 모임, 커피 약속 또는 취미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 삶의 활기를 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이나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클래스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 자원봉사 활동이나 동호회에 가입하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간 보내기를 넘어 삶의 의미를 찾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기술을 활용하면 사회적 연결을 더욱 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해 SNS나 메시징 앱을 활용하면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기초적인 사용법만 익히면 삶이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연결도 고립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역 복지센터나 종교단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정기적으로 외출하고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도 고립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집에서만 지내는 대신 가까운 공원이나 도서관을 방문하고 필요한 물건을 스스로 구매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자율성과 연결성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5. 성공적인 노년을 위한 공동체의 역할. 지역사회에서의 돌봄 커뮤니티 활용하기. 지역사회는 노년기에 중요한 지원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지역복지센터, 커뮤니티 센터 또는 종교단체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와 활동 프로그램은 노인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건강 강좌, 취미 활동 또는 동네 산책 모임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지역 사회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돌봄 커뮤니티는 노인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동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무료 교통 서비스, 집안일을 돕는 자원봉사자 또는 정기적인 건강 체크 프로그램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친밀한 이웃은 간단한 일상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예를 들어 긴급 상황에서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간단한 물건을 서로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노년기의 일상이 더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단순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정서적 지지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을 위한 무료 점심 프로그램이나 정기적인 문화 행사는 노년층이 외출과 사회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사회의 일부로 느끼게 하는데 기여합니다. 돌봄 커뮤니티는 또한 건강관리와 관련된 실질적인 지원도 제공합니다. 이동식 병원 서비스나 건강 세미나는 노인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의료시설을 방문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커뮤니티 활동은 개인의 필요와 선호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술, 음악, 요가 같은 창의적이고 치유적인 활동은 노인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지역 사회와의 연결은 비상 상황에서도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나 의료 응급 상황에서 이웃과 지역 커뮤니티가 협력하여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이 혼자 살더라도 안전망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친구와 이웃과 함께하는 협력적인 생활. 노년기에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특히 같은 연령대의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공통된 경험을 공유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산책 모임이나 커피 타임 같은 간단한 활동도 삶에 큰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협력적인 관계는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간단한 집안 수리를 도와주는 등 서로의 일상에서 작은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신뢰를 형성하고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친구와 이웃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함께 참여하거나 지역 행사나 축제 준비를 돕는 등 공동체 활동은 노년기에 새로운 목표와 동기를 제공합니다. 협력적인 생활은 정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도 제공합니다. 이웃과 서로의 일정과 상태를 공유하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서로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노년기에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먼저 다가가고 소통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작은 노력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의 고립감을 줄이고 삶의 의미를 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노년의 가치. 노년기의 삶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때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친구, 가족,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지역 모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라는 가치는 단순히 감정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을 때 일상생활이 더 편리하고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운동을 하거나 이웃과 식사를 나누는 일은 노년기를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함께 살아가는 노년의 가치는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가져옵니다. 서로 돕고 지지하는 관계는 신뢰를 쌓고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는 노인들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공동체의 일부라는 느낌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함께 배우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노년기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이는 삶에 대한 흥미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정서적 활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은 단순히 지금의 노년기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을 넘어 미래의 노년 세대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노력과 선택은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노년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노년기를 더 자율적이고 품위 있게 보내는 방법은 요양원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오늘 소개한 선택지와 조언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안을 찾아보세요. 노년에 함께 살아가는 가치는 단순히 편리함이 아니라
삶의 풍요로움을 더하는 열쇠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더 나은 노년기를 만들어 봅시다. 우리 주변에는 건강하게 90세,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보며 나도 장수 체질일까?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장수는 단순히 유전이나 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적, 정신적 특성과 생활 습관에 따라 장수 체질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수 체질의 특징과 자신이 장수 체질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장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당신도 장수 체질인지 확인하고 장수를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변화가 더 건강하고 긴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유익한 정보들을 모두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1. 장수 체질이란 무엇인가? 장수 체질의 정의와 특징. 장수 체질이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유지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가진 체질을 말합니다. 장수 체질의 사람들은 신체의 회복력이 뛰어나며 질병에 잘 걸리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면역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몸의 기능이 나이에 비해 더 활발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수 체질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개 활동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합니다. 장수 체질은 타고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생활 습관을 통해 충분히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장수 체질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특징들을 통해 자신이 장수 체질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씩 보완해 나가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장수에 미치는 영향. 장수에는 유전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 중 장수한 사람이 많다면 당신도 그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전은 장수에 약 25%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75%는 생활 습관과 환경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유전이 좋은 체질을 물려받지 않았더라도 꾸준히 관리하면 장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스트레스 관리 등은 유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또한 유전적인 요인을 알면 더 효과적인 건강 관리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력이 있는 질병에 대비해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전적인 요인을 이해하는 것은 장수 체질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장수 체질의 주요 신체적, 정신적 특성. 장수 체질의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된 신체적, 정신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신진대사가 활발하며 체내 염증 수치가 낮습니다. 둘째, 심혈관 건강이 뛰어나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적입니다. 셋째, 면역력이 강해 감기와 같은 작은 질환에도 잘 대처합니다. 정신적으로는 낙관적이고 스트레스를 쉽게 해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며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신적 특성은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활발한 사회적 활동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특성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모두 장수 체질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금 자신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2. 장수 체질인지 확인하는 신체적 징후. 안정적인 혈압과 심혈관 건강. 심혈관 건강은 장수 체질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안정적인 혈압은 심장과 혈관이 건강하다는 신호입니다. 고혈압이나 저혈압은 장수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혈관 건강이 좋다면 체내 산소 공급이 원활하며 체력도 유지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적당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은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견과류, 그리고 신선한 채소는 심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심장 박동이 규칙적이고 안정적이라면 장수 체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혈관 건강은 꾸준한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혈압 상태를 점검하고 건강한 습관을 유지해 보세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의 공통점. 장수 체질의 사람들은 면역 체계가 강해 질병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면역력이 강하다는 것은 감기, 독감 같은 일상적인 질환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면역력을 강화하려면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이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C와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면역력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귤류 과일, 브로콜리, 그리고 계란은 면역력 강화에 좋은 음식입니다.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면역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대개 활기차고 피부 상태도 건강하게 보입니다. 면역 체계를 잘 관리하면 장수 체질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금 면역력을 높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체질적으로 건강한 소화 기능의 중요성. 소화 기능이 좋다는 것은 신체가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장수 체질의 사람들은 대개 소화가 잘 되고 위장 관련 질환이 드뭅니다. 소화 기능을 개선하려면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통곡물, 채소, 과일은 소화기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화가 잘 되면 몸에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이 더해집니다. 소화 기능이 좋은 사람들은 대개 피로감도 적고 피부 상태도 더 건강해 보입니다. 소화기 건강은 장수 체질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지금 소화 건강을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을 시작해 보세요. 3. 장수 체질인지 알 수 있는 생활 습관의 단서들. 꾸준한 운동과 활동량의 중요성. 장수 체질의 사람들은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생활 방식을 유지합니다.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근육과 관절을 강화해 나이가 들어도 활동성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씩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또한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비만을 예방해줍니다. 활동적인 사람들은 대개 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며 스트레스도 더 잘 관리합니다. 신체 활동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심지어 수명을 연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운동은 체질과 상관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장수 비결 중 하나입니다. 장수 체질을 확인하고 싶다면 자신의 운동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지금부터라도 간단한 운동을 시작해 보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의 역할. 장수 체질의 사람들은 대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특히 장수 지역의 사람들은 소금과 설탕을 적게 섭취하고 자연에서 얻은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건강한 식단은 체중을 관리하고
심혈관 및 소화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을 거르지 않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습관은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게 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몸의 노화를 늦추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현재 식단이 건강하지 않다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음식은 단순한 에너지 공급원이 아니라 건강과 장수의 열쇠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긍정적 사고가 장수에 미치는 영향. 장수 체질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심혈관 질환, 면역력 저하 등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수 체질의 사람들은 대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합니다. 예를 들어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은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즐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문제를 기회로 받아들이며 좌절에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단순한 정신 건강을 넘어서 장수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찾아 실천해 보세요. 4. 장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팁. 건강검진을 통해 체질 확인하기. 장수 체질을 확인하고 싶다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주요 건강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개선점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심혈관 건강이 우수한지 혹은 간 기능과 신장 상태가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 습관을 조정하면 장수 체질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초기 단계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건강을 유지하고 장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습관은 장수 체질의 필수 요소입니다.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지금 예약을 시작해 보세요. 생활 습관 개선으로 장수 체질 만들기. 장수 체질은 단순히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체질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은 장수 체질을 강화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또한 금연과 절주는 필수적인 생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10분의 명상과 30분의 걷기를 실천해 보세요. 생활 습관은 우리의 체질을 바꾸고 장수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합니다.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작은 목표를 세워 실천해 보세요. 꾸준한 관리가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 장수 체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관리와 실천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이면 1년 뒤, 5년 뒤 건강 상태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장수 체질의 핵심입니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만큼 건강은 보답합니다. 관리가 지속될수록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노력이 장수를 위한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장수 체질은 선택과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꾸준한 관리를 시작하세요. 장수 체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장수 체질로 나아가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건강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새벽에 거리를 걸으며 노인분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시간에 활동하는 그들의 모습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해 뜨기 전에 집을 나서는 것은 단순히 이른 시간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루를 준비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새벽을 여는 노인들의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왜 이른 새벽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새벽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내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노년기에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많은 영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1. 새벽을 시작하는 이유. 새벽에 나서는 노인들의 공통된 이유. 노인들이 새벽을 시작하는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벽의 고요함입니다. 새벽은 모든 것이 조용하고 평화로워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기에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특히 가족들이 깨어나기 전에 자신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어 정신적으로 큰 휴식을 줍니다.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노년기에는 신체 활동이 중요한데 새벽의 신선한 공기는 걷거나 운동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새벽에 활동을 시작하면 하루 동안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규칙적으로 새벽에 움직이는 습관은 신체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일찍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자연스럽게 새벽에 눈을 뜹니다. 젊은 시절부터 이어온 생활 습관이나 나이가 들면서 생체 리듬의 변화로 인해 아침잠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일찍 깨어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마음이 새벽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는 경제 활동입니다. 일부 노인들은 새벽 시간을 활용해 일찍부터 시장에 나가거나 경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활동은 그들에게 활력을 주고 하루를 의미 있게 시작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2. 새벽에 하는 주요 활동들. 새벽 운동 산책, 등산, 공원 모임. 새벽에 노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활동 중 하나는 산책과 등산입니다. 아파트 단지나 근처 공원을 보면 새벽부터 걷는 노인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걷기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체력을 유지하는 데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입니다. 새벽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정신적 여유를 주기도 합니다. 등산을 즐기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가까운 동네 뒷산이나 약간 높은 산에 올라 아침 해를 맞이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등산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도 제공합니다. 특히 동료들과 함께하는 등산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새벽 운동은 공원에서의 단체 활동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태극권, 요가 또는 스트레칭을 함께하며 건강을 유지합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히 운동을 넘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특히 공원에서의 단체 운동은 규칙적으로 참여하게 되므로 생활의 리듬을 잡아주고 하루의 시작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운동을 마친 후에는 근처 카페나 공원에서 가볍게 담소를 나누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삶의 지혜를 나누는 귀중한 교류의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새벽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건강까지 책임지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신체 활동에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새벽 운동은 하루를 계획하고 마음을 다잡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운동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며 하루를 보다 능동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규칙적인 활동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시장과 경제활동 새벽 장터와 일터에서의 하루. 일부 노인들은 새벽 시간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시작합니다. 특히 새벽 시장은 많은 노인들에게 활발한 활동 무대가 됩니다. 시장에서 채소나 과일을 판매하거나 직접 농사지은 작물을 들고 나오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얻기 위해 이 활동을 계속합니다. 새벽 장터는 활기가 넘칩니다. 노인들은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최신 소식을 접하거나 서로 간에 격려를 주고받습니다. 새벽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니라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소통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기에 공감대 형성과 지지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3. 새벽 활동이 노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새벽에 활동하는 노인들은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거나 일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신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이는 건강한 수면 습관과도 연결되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감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면 목표의식이 생기고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이는 우울증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규칙적인 생활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은 특히 신체의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활동을 시작하면 밤에 더 쉽게 잠들고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새벽 활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하루의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계기가 됩니다. 걷기나 가벼운 운동으로 시작한 하루는 신체를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인들은 관절과 근육의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한데 새벽 운동은 이를 실천하기에 최적의 시간입니다. 정신 건강 면에서도 새벽 활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면 성취감이 높아지고 우울하거나 불안한 감정을 덜 느끼게 됩니다. 또한 새벽의 고요한 시간은 명상이나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노인들은 더 자신감 있는 태도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를 계획적으로 시작하면 나머지 시간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런 습관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새벽 모임과 사회적 관계 형성. 새벽 활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시간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새벽에 운동을 하거나 공원이나 카페에서 만나 정기적으로 교류를 이어갑니다. 이런 모임은 노년기에 자주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고 활발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공동체 활동은 단순한 대화 이상입니다. 함께 운동을 하거나 취미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새벽 등산 동호회에 참여하면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고, 이는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됩니다. 사회적 관계는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울증과 외로움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며, 새로운 정보를 얻고 지식을 나누는 기회가 됩니다. 특히 같은 세대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 공감과 위로를 느끼게 해줍니다. 새벽 모임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노년기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사회적 관계는 단순한 즐거움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노년기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4. 새벽을 잘 활용하기 위한 팁과 조언. 체력에 맞는 새벽 활동을 선택하는 방법. 새벽 활동을 시작하려면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이나 과도한 활동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빠르게 걷기보다는 천천히 산책하거나 수중 운동 같은 관절에 부담을 덜 주는 활동이 적합합니다. 또한 새벽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천천히 적응할 수 있고 부상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체력에 맞는 활동은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게 만드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노년기에는 체력이 중요한 만큼 자신에게 맞는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심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고강도 운동보다는 저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가벼운 조깅, 자전거 타기 등은 체력을 유지하면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체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취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운동이 단순한 의무로 느껴지지 않도록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을 좋아한다면 새벽 등산이나 공원 산책을, 실내 활동을 선호한다면 요가나 가벼운 스트레칭 클래스를 추천합니다. 즐거움이 동반되면 꾸준히 이어가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새벽 활동은 단순히 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독서, 글쓰기, 명상 등 정신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활동도 포함됩니다. 이는 체력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신의 필요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고 꾸준히 실천하면 하루를 더욱 보람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새벽을 즐기기 위한 준비와 유의사항. 새벽 활동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어두운 시간대에 외부 활동을 할 경우 밝은 색상의 옷이나 반사제가 포함된 운동복을 착용해 시야 확보와 안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차량이 많은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기온이 낮은 새벽에는 적절한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추운 계절에는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레이어드 의류를 착용하고 모자와 장갑으로 체온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씨에 따른 적절한 준비는 운동 중 부상을 예방하고 활동을 더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동선을 미리 계획하는 것입니다. 새벽은 비교적 조용하고 한적한 시간이기 때문에 자신이 익숙한 장소나 안전이 보장된 곳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새벽 등산이나 공원 산책을 계획한다면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필요시 휴대전화나 간단한 응급 물품을 준비하세요. 안전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동료와 함께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활동 자체가 더 재미있어집니다. 예를 들어 새벽 등산 모임이나 공원 운동 그룹에 참여하면 안전과 즐거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소제목 3 새벽 시간을 활용해
더 풍요로운 하루를 만드는 법. 새벽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조용하고 집중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하루 전체가 더 생산적이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새벽에 하루의 일정을 미리 계획하거나 목표를 설정하면 나머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벽 시간을 이용해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독서나 글쓰기는 지적인 만족감을 주고 새로운 지식을 쌓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를 개발하는 데도 새벽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요리나 음악 연습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새벽 시간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는 데도 유용합니다. 명상이나 호흡 운동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5. 새벽을 여는 노인들이 전하는 메시지. 노년에 더욱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는 법. 새벽을 여는 노인들의 삶은 그 자체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루를 가장 이른 시간에 시작하며 그들은 삶의 소중함과 하루를 제대로 활용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노년기에도 규칙적인 활동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젊은 세대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그들은 새벽 활동을 통해 자신이 아직도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태도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 뜨기도 전에 하루를 시작하는 노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들의 하루를 통해 배우는 규칙적이고 의미 있는 삶의 태도는 나이와 관계없이 모두가 배울 점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새벽의 가치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